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승리,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이제 지지층 분열, 중도층 이탈 원인으로 꼽혔는데 윤 대통령 스스로 당을 떠나면서 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긍정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엄이나 이 파면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없어서 중도층 표심 등 전체 대선판에는 효과가 미미할 거다. 이런 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당 1시간 뒤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 주에 현장에서 국민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직은 수락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와는 또 별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 이거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3가지 요구도 했고 그런데 이 안철수 모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냥 어찌 보면 헌신과 희생이잖아요. 근데 뭔가 또 이게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후보는. 뭐 그렇게까지 고개를 갸우뚱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네.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꼭 뭐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이어야만냐 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국민들 만날 것이고 또 그 다음 날은 유세 일정까지 다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하여간 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탈당이 무슨 큰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확실히 어떤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간다 이제 그런 느낌이 저는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체감이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구나.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 지표들도 보면은 확연히 이제 상승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세한 수치는 이제 말씀드리면 또 다 이제 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앞두고 개헌 얘기 꺼낸 것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뭔가 좀 반전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판단에서 개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 진짜 진심이 있다면은 적어도 3년 임기 단축하고 개헌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또 던져보는구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4년 연임제라는 거는요. 전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4년 연임제 개헌이란 말을 누구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지금까지 줄곧 한번 기사 찾아보십시오. 4년 중임제였어요. 최근에는 이거 4년 중임제 개헌 이거는 논쟁의 소지가 많으니까 대선 후에 논의합시다. 이렇게 하고서 끝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4년 연임제라고 하니까 너무 뜬금없고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헌 뭐 그 헌법 조항까지 바꿔서 뭐 무슨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푸틴이 대통령 하다가 그만두고서 메드베데프 자기의 최측근을 대통령 내세우고 자기가 총리했잖아요. 근데 실권은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해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델을 이제 의심하니까 그럴 일이야 있겠느냐, 설마 그러겠느냐라고 하는데 설마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그냥 거침없이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는 거의 이재명 대표의 뭐 하수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하는 거나 국회가 추천하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점점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수준의 독재 체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얘기하는데 다시 이재명 대표의 개헌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장현주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그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 이제 탈당으로 이 한동훈 전 후보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여전히 지금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특사단까지 보냈는데도 전에 좀 요동이 없는데 이게 대선 끝날 때까지 단일 대우가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면 헌법 128조 2항에 있어요.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한 당시 대통령이 적용 안 된다는 게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특히나 관련해서 그래도 의심된다라는 건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반응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국민의힘은 원팀부터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관련해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선거운동 한다 그러고 뭐 하와이에도 특사를 보낸다 뭐 여러 가지 나름의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 전 이런 모든 큰 흐름의 뒤에는 약간 폭탄 돌리기의 움직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대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한다 그러면 원래 항상 정치권은요 패배가 있으면 이 패배의 책임론을 몰아가고 누구 책임냐 가지고 일단 또 공방이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탈당 안 했으니까 패배했다, 패배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 듣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 결단하는데 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까지 한 마당에 선거 유세장에 얼굴 한 번 안 내밀었다? 이러면 나중에 대선 이후에 분명히 또 패배의 책임론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원망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폭탄 돌리기성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행보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에 특사가 간들 누가 간들 홍준표 전 시장도 그걸 간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특사까지 보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더욱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이 그 특사단하고 함께 복귀해서 국민의힘 선거를 도울까요? 복귀할 가능성 아니, 없어 폭탄을 보이고요. 떠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간파하고 그 부분을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까 SNS로도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일 대우인 것처럼 모습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화학적 결합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정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뭐 차기 당권을 위해서라도 지금 움직여야죠. 근데 그게 김문수 후보의 어떤 별도로 독자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굳이 뭐 어떠한 뭐 다른 눈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아니 그 정치인이 당권 욕심내는 게 잘못된 건가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들 다 물어보면 당신의 꿈이 최종적으로 뭐예요? 대통령 하고 싶다는 사람이 다 최종 꿈이잖아요. 아니 그렇듯이 당 정치에 대한 어떤 욕심을 내는 것을 가지고 좀 뭐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라고 나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 전 대표의 어떤 행보를 너무 또 그렇게 너무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장현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지지 않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결집이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보이는데 보수 지지층은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특히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더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건 전략상으로 안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 선거를 계속 해가고 본인의 캠페인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어떤 진짜 보수 진영 전체 단일화 논의가 나왔을 때 본인이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너무 단일화에만 목을 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안 좋다고 보고 홍준표 시장님은 뭐 비판만 안 해주셔도 감사한 거 아닐까요? 오시지는 못하시더라도 일정이 있으실 테니까 오늘 뭐 김대식 후보 의원이 뭐 하와이 현지에서 인터뷰한 것도 들었습니다만은 뭐 주소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전화 안 되면 주소 모르시고 전화 안 돼서 주소 안 가르쳐주면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가일랜드까지 가시기는 가신다고 하는데 뭐 설마 전화 안 받으시고 뭐 안 알려주시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뭐 홍준표 전 후보가 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들어오셔가지고 선거날 6월 3일날 투표하러 가시는데 뭐 이재명 후보를 찍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찍으려면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한 분을 찍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 문수영에 대한 어떤 그 선거 운동까지는 못 해주실 수 있더라도 문수영에 대한 비판까지는 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이재명 총통 시대에 맞겠다면서 김문수로는 못 이기니까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해라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글쎄요.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알리바이 정치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그 발표를 보면서 그 현장에 가서 국민들을 만나는데 김문수 후보하고는 별도의 일정이다.
그 얘기는 이제 자기 정치, 자기 운동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선을 위해서 뭘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탈당도 너무 시기상 늦었어요. 방식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알리바이 이상도 아니고 사실은 단호하게 끊어낸다는 느낌을 누구한테 못 주고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가 단호하게 끊어낼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그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뭐 말이 길어집니다. 어버버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정확한 현 상태고 그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대구에 가가지고 뭐 시당 그 선대위 발족하는데 현역 의원 거의 안 나타나고 한 명하고 저녁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저 윤석열 나가니까 김계리 들어오고 뭐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뭐 여전히 정광훈 세력 한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선대위 라인업을 보면 윤석열 수행실장 이만희 의원 지금도 수행실장 그 옆에 이용 전 의원 지금도 이제 수행 담당 강명구 의원 메시지 저 일정 담당 그다음에 조지현 의원 그 뭐 메시지 담당 이게 지난 윤석열 선대본의 라인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정 안 잡고 메시지 안 써주고 이 사람들이 수행 다른 데로 안내하면 끝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포켓 정당 이 한계가 너무나 크고 차별화가 안 되고 있고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다. 홍준표 시장이 글쎄 여기 응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덕담 차원은 한마디 할지 모르겠지만 돌아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아니, 정치인이 때로는 이제 구정물 흙탕물에 손도 담그고 발도 담그지만 웬만해야 그것도 손 담그고 발 담그죠. 제가 보기엔 뭐 유승민 의원이 선대위 참여할 거라는 소문도 돌던데 제가 보기에는 뭐 천만의 말씀일 것 같아요. 다들 암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호준석 대변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무섭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것 빼면은 할 얘기가 없나요? 탈당했습니다. 이제 선 다 그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판세가 상승세예요. 저는 바닥을 쳤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더 파괴력이 있는 그런 그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선거운동 합류했고 또 이제 홍준표 남아 있는 것이고 한덕수 남아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준석 단일화 또 남아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의 패널들께서 자꾸 이 얘기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조금 겁이 나는구나.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거 안 된다. 그 홍준표 그 안도로 안 올 거다. 그 다음에 윤석열 계속 그 얘기하고 그러시는 것 자체가 여기에는 앞으로 판을 그 뒤집고 역전시킬 수 있는 여러 이제 호재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이제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최대치인 거 최대치까지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그 입당시키는 게 보수 진영에 몸담았었던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크게 뭐 아시지 않는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입당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더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판세가 바뀌고 있다고 느끼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 체감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14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15일 남았나요? 하여간 옛날 같으면 15일이 짧을 수 있는데 지금 정보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선거의 중심 캐스팅 보트는 2030들이기 때문에 저는 판세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판세가 좀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50.2, 또 여전히 선두고요. 김문수 35.6, 이준석 8.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TK 지역에서 김문수 44.9, 이재명 43.5 오차 범위입니다. TK가 물론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하면 김문수가 4% 오르고 이재명 2%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6% 올랐을걸요? 예. 몇 퍼센트? 이 상승세가 확실히 지금 그 판이 뒤집히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TK 특히 또 PK에서의 민심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에서도 캠프에서도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뭐 한두 개만 놓고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추세나 추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또 차분하게 또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TK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에게는 또 민심의 텃밭인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재명 후보를 또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시는 그런 모습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이 감사함에는 이재명 후보의 노력들이 그동안 조금은 통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처음 시작할 때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여 있는 운동화 신어서 그거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뭐 인터넷에서도 그게 막 품절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운동화로 상징되는 통합하겠다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쓰겠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TK계에 계시는 또 국민들 또 민심도 조금씩은 움직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라든지 뭐 당내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자중질환을 겪을 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 중도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나아가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정말 진정성 있구나라고 봐주시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